자, 이어서 인천 신한은행 S버드입니다. 신한은행 지난 시즌 개막 이전에 하위권, 일부에서는 최하위를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17승 13패.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 KB에게 2경기를 내리내주고 봄농구를 일찍 마쳤지만 분명 수확이 있는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신한은행의 지난 시즌 어땠나요, 김은혜 위원? 지난 시즌 프리뷰에서 이 신한은행을 최하위로 네 저희가 꼽았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 이 초반에 신한은행이 약간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자신한테 진짜 부끄러웠고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정말 정상일 감독의 어떤 지략적인 부분이 좀 돋보였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했죠. 약간 한 놈만 잡는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만큼 그런 부분을 보였다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어떤 한 팀 특정 팀을 상대로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강팀에게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전략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다른 팀들과는 좀 다르게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들이 돋보였어요. 뭐 역시나 그 중심에는 김단비 선수라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단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신한은행이 좋은 활약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단비 선수뿐만 아니라 한엄지 선수의 성장도 있었고, 또 이런 빠른 농구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정상의 감독 없이 시즌을 치러야 돼요. 뭐 군하담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고 뭐 이휘걸 코치, 사실 정상의 감독과 함께 계속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계속 추구하던 그 농구의 색깔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의 감독이 없는 부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을까요? 타임아웃 때 강단 있게 선수들에게 압박을 주고 또 긴장을 풀어주고 그런 역할이라든지, 진짜로 아까 김은혜 의원이 말했듯이 잡을 팀 잡고 어쩔 수 없는 팀은 과감하게 놔주고. 뭐 경기를 포기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좀 쉬어갈 때 무리하지 않고 뭐 그렇게 강단 있게 운영하는, 한 시즌을 길게 운영하는 능력 자체는 사실은 초보 감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초반에 그런 계산적인 면은 좀 고전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는 군하단 감독 대행도 상당히 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큰 어려움 없이 치르겠지만 중간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거냐. 그 위기가 뭐냐. 저는 일단 김단비라 생각해요. 김단비 선수가 지난 시즌 내내 좀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었던 것, 또 이경은과 한채진, 고령자들이 좋은 활약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중간에 브레이크 2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있긴 한데, 김단비 선수는 11월에 나가야 됩니다. 2월이었죠. 2월. 2월에 경기를 하러 나가야 돼요. 예전에는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쉬었기도. 근데 그런 체력적인 면, 이미 또 아시아컵까지 치르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빠진 상태에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또 한엄지 선수와 김아름 선수 같이 젊은 선수들도 부상 중이다.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사실 신한은행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건강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농구죠. 저는 신한은행 농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좀 딱딱 짜여져서 커팅 들어가서 공 주고 빼주고, 또 수비할 때도 지독하게 수비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토대는 건강이거든요. 건강과 체력인데, 그런 면에서 좀 신한은행이 약간 좀 불안 요소를 많이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김단비 선수가 그런 부분들, 좀 쉬어갈 틈이 없고 국가대표를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체력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는 시즌. 근데 FA란 말이죠. 시즌 마치면은 김은혜 의원, 플러스 알파의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FA면은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FA 직전의 시즌이지만,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또 사실은 신한은행은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신한은행인 것 같아요. 일단 기자단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4위를 차지했어요. 58.55점. 그러니까 BNK보다 평균 한 1.5점에서 1.6점 정도 높게 나온 건데, 득점력, 높이, 스피드, 전술 역량에서 5위가 나왔습니다. 수비력, 선수층, 경험에서는 4위. 그런데 조직력에서 2위 평가를 받았어요. 그만큼 지난 시즌에 보여준 신한은행의 농구가 기자들이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군하단 감독 대행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앞선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하더라고요. 강계리의 영입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김혜나, 강계리, 그리고 이경은, 한채진, 뭐 김단비, 김아름, 유승희, 이다연 뭐 이렇게 놓고 왔을 때 1번에서 3번까지의 포지션은
뭐 어디를 만나도 경쟁력에서 지지 않는다. 이기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4번, 5번 자리. 한엄지, 김연희 사실 이 자리인데 한엄지 선수, 김연희 선수는 뭐 팬들 다 아시다시피 무릎 부상 이후 지금 뭐 계속 재활 이후에 BCN으로 게임을 뛰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는 경기당 10분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엄지 선수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뛰는데 좀 무리가 많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유승희 4번에 김단비 5번에 농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WKBL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180 이하로 팀을 짜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그 구라단 감독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런 상황 어떻게 이 내각의 부조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난 시즌에 유승희 선수가 실제로 4번 기용된 적도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이다현 선수인데 이 선수라면은 뭐 김단비의 개보리 멀티포지션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조금만 더 부담을 덜어준다면은 김단비 선수도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김연희 선수가 저는 10분, 15분을 부상 이전에 몸 기량을 보여준다면은 되게 많이 옵션이 나올 것 같아요. 한엄지와 김연희, 김단비와 김연희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좋은 조합이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단비은행이 아닐 때 김단비 선수가 없을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김단비 선수가 아마 WKBL에서는 계산을 안 하지만 유세지 퍼센트로 계산하면은 아마 WKBL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이 선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2위라는 조직력이 나온 건데 네. 이 선수가 없을 때 누가 풀어줄 것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경은도 아니고 뭐 다른 선수들이 누군가 나타나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중 한 명이 이다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단비은행이라는 소리를 쳤었고 그 단비은행 소리를 들었는데 작년에 김단비가 베스트 라인업 중에서 내가 거의 막내 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작년에 신한은행에서 돋보였던 신예급 선수 김혜나 선수가 나왔었거든요. 이 김혜나 선수가 지금 발바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정상적으로 뭐 풀타임을 뛰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몸 상태나 이런 거는 나쁜 게 없다. 군하단 대행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 농구를 완전히 이해해가는 것 같다. 미국 농구, 한국 농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발바닥 통증이나 이런 것만 사라지면은 분명히 달라진 걸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손대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혜나 선수의 올 시즌 잠재력에 대해서. 지난 시즌 이 선수의 중계를 하다가 목이 쉬어본 입장에서 저는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뭔가 기대하게 돼요. 근데 또 시즌 막판에 몇몇 매치업 선수들은 김혜나 선수를 못 막을 것도 없다. 좀 왠지 패턴이 딱 있기 때문에 아예 못 막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든다라는 말 한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김혜나가 지금의 김혜나냐 아니면은 구단한 감독 대행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한국 농구를 알고 몸 상태가 좋아진 김혜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구나다 감독 대행의 기대치만큼 올라온 김혜나라면은 리그를 더 재밌게 만들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선수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연습 경기 치는 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네네. 그때 봤을 때는 뿅 갔어요 진짜로. 와 이런 선수 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냥 코트를 다 씹어먹고 다녔거든요. 네. 혼자서. 지금보다 더 가볍고 더 날렵했고 묵직했거든요. 네. 그 기량을 되찾는다면은 다음 시즌에 신한은행 중계는 제가 다 한다고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신날 것 같아. 네. 저는 좀 살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게 물론 이 선수의 개인 능력치만은 저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 선수가 득점으로서 만들어가는 어떤 움직임, 어떤 쪼커로서의 역할, 또 그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역할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우리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조직력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녹아들었냐가 이 언니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혜나 선수보다 언니들, 이 언니들 덜 답답하게 하느냐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혜나 선수가 얼마만큼 그 한국 농구의 적응이라기보다는 이 팀의 조직력에 좀 잘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로테이션 방향이라든지 또 공격에 있어서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누구를 살려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은 개인기는 워낙 좋았지만 네. 직진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도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2월에 경기가 없어요. 네. 2월에는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단들이 2월까지 잘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2월 전에 거꾸러지면은
아예 목표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2월까지만 잘 버티면은 2월에 좀 힐링을 하고 리프레시를 해서 다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2월까지 잘 버텨보는 걸로. 네, 그래야지만 3월에 더 재밌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군하단 감독이 그 자리, 그 선수들을 이끌고 그 입장에서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어쩌면은 지금 인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시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 게 네네. 보시면 임금배, 이성호, 이훈재, 김한수는 KBL 소속이었어요, 선수로서. 박정훈 감독은 말할 것도 없었죠. 네. 군하단 감독 대행은 전혀 새로운 백그라운드거든요. 네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감독이 안세영 감독이 처음입니다. 안세영 감독도 근데 농구대잔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네. 한국 농구에 몸담았죠. 근데 이분은 한국 농구대잔치나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독 대행이 됐기 때문에 좀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어요, 저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뭔가 네. 새로운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요소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 그렇죠. 한국 농구에 이런 백그라운드의 지도자가 나타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 항상 선수 출신이어야 되고 스타 출신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과소평가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좀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